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이게 이게 알면 쉬운 거고, 그렇죠? 당연히 모르면 어려운 문제인데, BIS 비율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BIS?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BIS 비율 나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영화에 나오게 되냐면 그 대상이 혹시 한국외환은행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국외환은행의 그 저가 매각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때 나오는 회사가 호주계 사모펀드 그죠. 호주계가 아니죠. 걔는 이제 미국계죠. 미국계인데 이제 회사가 이제 다른 거 벨기에 쪽에 있으니까 미국 돈인데 벨기에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회사가 바로 론스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론스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론스타 문제는 이제 곧 아마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2022년 5월인데 뒤에 이제 어떤 판결이 하나 이제 나올 거예요. 그 판결 나오면 아마 이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제 그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이렇게 그 은행을 이렇게 팔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기준, 이 은행이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돼야만 좀 안정이 있고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실한 은행이야. 팔아야 돼. 뭐 이런 이제 근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022년 4월 19일 금융회사 지표라는 주제로 나왔고요. 59회에 출제되었고, 자, 문제. 아래 나열한 지표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BIS는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 오케이. RBC, 그죠? RBC 이거 뭐지? NCR 이거 뭐지? 그런데 이 이제 이거 적어도 두 개는 알아 이제 찍을 수 있는데 BIS 가지고 이제 찍기는 좀 애매한데 BIS가 자산 건전성 얘기는 알겠더라. 그럼 RBC, NCR 모르더라도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건전성 딱 찍으면 아주 운이 좋게 그죠? 맞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렇게 찍기를 지금 연습하는 게 아니라 RBC와 NCR이 뭔지 그리고 BIS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S는요, 자,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그래서 뭐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RBC는, 리스크가 들어가 있네요. 리스크 베이스 캐피탈, 자기 자본 기준으로 하는 리스크? 뭐 그런 거 같아. 그렇죠? 그다음에 NCR은 내 캐피털 레이쇼, 순 자본 비율?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게 되면 BIS 은행 관련이고요. RBC 보험회사 관련 내용이고요. NCR 증권회사 관련이다. 우선 외우세요. 자, BIS 은행, RBC 보험회사, 그다음에 NCR 증권사. 그렇죠? 자, 그러면 BIS 비율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인데 총 자산은 우리가 보통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총 자산 대신에 위험 가중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 가중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자기 자본이 5%뭐 이상 그래서 뭐 좀 어느 정도 적정하려면 8% 정도 이상 되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8%룰 정도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5%가 그 당시 그 한국외환은행 매각 당시 5%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은행은 부실화된 은행이다.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TVN에서 했던 머니게임이란 드라마에서도 이 은행을 정확하게 뭐 KB 한국외환은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상의 은행처럼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 딱 듣는 순간 저거는 그냥 외환은행 얘기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영화는 여러분들 블랙머니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시지 않으셔도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예고편 보시면 약간 사투리 쓰시면서 뭐 자산 70조 은행이 뭐 팩스 5장이 넘어갔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편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바로 은행의 부실 관련된 BIS 이 비율 기준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건전성 문제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ISDS
ISDS라고 하고요. ISDS. 거기 보시면 I는 investor고요. S는 state, D는 dispute, 그다음에 S는 settlement. 그래서 투자자하고 국가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협의,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보통 ISDS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결국 론스타를 매입했던 론스타가 이제 팔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계속 팔려고 그랬어요. 한 3번 정도 팔려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HSBC 은행이라고 홍콩 상하이 뱅크, 이제 영국계 은행이 살려고 했었다가 뭔가 이제 재판 중이다 뭐 하면서 이제 어긋났고요. 두 번째가 국민은행이 살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어떤 뭐 정부의 뭐 외압이 있었다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못 나가 뭐 해서 못 팔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하나은행에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론스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 만일 예전에 HSBC나 국민은행한테 팔 수 있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회방 났어. 일명의 목리를 부렸어.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어. 그리고 팔고 나간 다음에 여기 이제 국제 제소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중재 재판소 같은 게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의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 론스타가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처리 좀 해줘. 중재를 부탁을 했죠. 그 돈이 한 5조가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5조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도 거기에 이제 맞대응을 했고, 그래서 막 변호사도 쓰고 비용도 그쵸? 수십억 수백억 쓰고. 왜? 세금으로 이제 메꿔야 되니까. 만일 우리가 이제만 물어줘 한국 그러면 이제 몇 조의 그 세금이 나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제 곧 이제 이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마 이거 나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ISDS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 자습하시는 걸로 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게 있다. 혹시라도 더 찾고 싶으면 이게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뉴스라든지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감사하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저는 뭐 이렇게 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BC라고 하고요. RBC 리스크 베이스 캐피털. 여기 보시면 이름이 그렇네요. 위험 기준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사가 그 보험 계약자들이 우리 다 사고 났어요. 그죠? 우리 모든 보험 계약자들 다 사고 났어요. 그럼 100%죠. 다 물어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만 보험사가 안정적인 이 사업,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모든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동시에 하겠을 때 아무튼 이제 물어줘야 되겠죠. 그 돈을 자기 자본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0%만 돼도 되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200% 얘기를 하거든요. 야, 적어도 2배 이상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어? 그래서 RBC, 리스크 베스트 캐피탈, 내 자본 대비 위험 기준 자기 자본 비율. 그래서 이 RBC를 얘기를 하고요. 왜 이슈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그 보험사들 중에서 그 MG 손해보험이 이게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막 남들은 그렇죠 보시면 그 막 거의 200대 300대 되는 보험사들도 많고 그래서 뭐 180, 170 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유독 MG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얘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회사가 이제 이게 쉽게 망하진 않고 이제 경기가 좋은 이럴 때는 거의 안 망하고 이제 예를 들어 1997년 그런 외환위기 오면 그때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오리라고는 이제 어떻게 예상할 수 없고요.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튼 MG 새마을보험 관련된 이 내용이 이슈화되면서 이 RBC 비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바로 NCR이고요. NCR, 넷 캐피탈 레이쇼. 그 말 그대로 순자본 비율이죠. 순자본 비율. 증권사에게 증권사.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내용이고 이 순자본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자, 분자의 영업용 순자본에서 순위험액을 빼고 그리고 이거를 바로 분모로 무엇을 나눌 것이냐면 필요유지 자기자본을 나눈 이 값을 곱하기 100 비율이죠.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영업용 순자본은 자기 자본에서 비유동자산을 빼는 걸 바로 영업용 순자본이라고 하고요. 총 위험액은 정확하게 뭐 얼마다가 아니라 보유 자산의 예산 손실액.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은 법정 자본금의 70%를 필요 유지 자기 자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 수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사는 적어도 순자본 비율, net capital ratio라는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 정부에서는 당국 규제로 이제 대형 증권사는 NCR 높겠죠. 야, 니는 지금 그쵸 처리하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너희는 좀 높게 잡아주고, 중소형 증권사는 이 대형 증권사에 비해서 낮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는요, BIS, RBC, 그쵸? RBC, 그다음에 NCR 가지고 은행, 보험사, 그다음에 증권사의 이 재무 건전성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건전성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